너무 심한가? 좀 더 문질러 볼까요? 여름철이 다가오면 알게 모르게 걱정되는 자외선. 오늘 햇빛이 우리 피부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태양을 현명하게 피하는 방법을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참, 제 소개가 늦었네요. 안녕하세요. BLS 클리닉 닥터 한우현입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대표적으로는 햇빛이 직접 닿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고요. 또 색소나 홍반을 만들기도 합니다. 간접적으로는 수면에 영향을 주는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 생성에 관여하게 되고요. 이처럼 햇빛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요소도 있고 나쁘게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의 93%는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인이 햇빛을 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저도 바쁘게 진료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처럼 햇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부르병, 우울증, 골다공증 같은 다양한 질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봄에서 가을 동안 반팔옷을 입으시고 하루에 15분 이상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햇빛이 강한 시간에 매일 햇볕을 쬐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공짜로 비타민 D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선크림을 조금이라도 바르시게 되면 비타민 D 생성은 거의 되지 않죠. 이렇게 햇빛은 이중적인 면이 조금 있는데 선크림이 없이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피부에 다양한 색소 질환이나 피부 노화를 유발하게 되죠. 그러면 햇볕을 쏘이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고민에 모두가 빠지게 됩니다. 먼저 자외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외선은 A, B, C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외선 C는 대부분 오존층에서 차단돼서 지표면까지 오지 못하고요. 자외선 A와 B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B는 홍반이랑 화상을 일으키고요. 유리창이나 구름을 잘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자외선 A는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을 잘 일으키고요. 흐린 달의 구름이나 유리창도 전부 다 통과하는 강력한 자외선입니다. 이처럼 자외선 노출이 반복되면 피부에 콜라겐 합성이 줄어들게 되고 각질층이 늘어나고 탄력이 떨어지며 피부에 위축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광노화라고 합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피부에 잔주름이 일어나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다양한 색소성 질환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 자외선이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암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의사들도 초기에는 보는 것만으로는 진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은데 빠르게 자라는 점이 눈에 띄게 보이신다거나 그 점이 크기가 크고 얼룩덜룩해 보인다면 근처 병원에 한번 방문해서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선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선크림을 살펴보면 SPF, PA 두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어느 선크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중에 SPF는 자외선 B에 대한 차단 정도를 알려주는 수치고요. 숫자로 표시됩니다. PA는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고 더하기 숫자로 표시됩니다. 한마디로 숫자가 높을수록 그리고 더하기 표시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많은 의사들이 선크림을 고를 때 SPF가 30 이상 되는 제품을 권유합니다. 그 이유는 SPF가 30이면 자외선 B의 97%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크림을 바르는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바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Two fingertip unit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고요. 우리 손가락에 두 마디가 꽉 찰 정도의 선크림을 짜서 얼굴에 바르셔야 해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이만큼 얼굴에 바르시는 분 계신가요? 실제로 이만큼의 선크림을 얼굴에 바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훨씬 적은 양을 바르시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높은 차단율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다만 차단율이 높을수록 피부 알레르기는 잘 나타나기 때문에 피부 상태를 고려해서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팁을 드리자면 선크림에 알레르기가 잘 나타나시는 분들은 SPF가 조금 낮은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종류를 검색해서, 그러니까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을 구하셔서 본인 피부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크림을 분류할 때 포함된 성분에 따라서 물리적 차단제,
화학적 차단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는 타이타늄 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 같은 성분으로 미세한 입자로 햇빛을 반사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제품이고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파바, 옥시벤존 등의 성분으로 햇빛을 흡수해서 열로 바꿔 자외선을 차단하는 제품들을 말합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알레르기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백탁 현상이나 번들거리는 단점이 있고,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백탁 현상이 적지만 알레르기가 발생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시판되는 자외선 차단제들은 대부분 물리적,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가 같이 포함된 성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일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미국 하와이에서는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라는 성분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 두 성분이 산호초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해양 스포츠를 좋아하시고 자연을 아끼시는 분이라면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선크림을 고르셔야 하겠습니다. 일상생활할 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또 야외 활동이 있을 때는 하루에 두세 번 정도를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만약에 물이 많이 닿는 활동을 하신다든지 자외선 노출이 많고 더워서 땀이 많이 나는 환경에 있으시다면 자외선 차단제가 씻겨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발라주세요. 비타민 D는 먹는 보충제나 주사제로 해결하시고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선크림은 꼭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소중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까지 자외선과 선크림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